청주에 위치한 고인쇠박물관. 이곳은 직지 심체요절의 가치와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1992년에 개관했다. 고인쇠박물관에는 금속 활자본이 전시돼 있고, 한편에는 직지의 대모 박병선 박사를 기리는 자리가 있다. 박병선 박사는 외교장관 의궤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토대를 만들고 직지 심체요절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려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인 인물이다. 고인쇠박물관 옆에 있는 작은 절터 흥덕사. 이곳에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 심체요절을 간행했다. 이 책은 1372년 백운화상이 불조 직지 심체요절을 간추려 엮은 것을 그의 두 제자 석찬과 달잠이 비구니 묘덕의 시조를 받아 1377년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 인쇄했다. 하지만 상권은 소실되었고 하권은 주한 프랑스 초대공사로 부임한 콜랭드 플랑시가 수집해 프랑스로 반출되었다. 사라진 직지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1911년 드루오 경매장이었다. 앙리 베베르가 180프랑에 구입했고, 그의 유언에 따라 직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기증됐다. 도서관 서고에 묻혀있던 직지를 처음 발견한 사람, 박병선 박사이다. 그녀는 전주에서 태어나 1950년 서울대 사범대학교를 졸업했다. 학창시절 그녀는 약탈당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이병도 교수의 한마디가 그녀의 관심을 사명감으로 바꿔주었다. 프랑스에서 대학원을 다니던 그녀는 졸업 논문을 바리대기 설화로 쓸 만큼 한국의 아름다운 설화를 서양에 알리려 했다. 졸업 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던 박병선은 우연한 기회로 동양문헌실에서 고서 하나를 발견했다. 책을 읽던 박병선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고서의 표지에는 직지라고 적혀 있었고, 첫 장에는 이 책을 소장하고 있었던 콜랭드 플랑시의 한자 이름인 갈림덕의 앞글자 갈자와 앙리 베베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금속 활자로 인쇄했다는 뜻인 주자인시였다. 이는 금속 활자의 역사를 뒤바꿀 만한 내용이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고 역사에 기록된 구텐베르크. 구텐베르크는 금속 활자를 기계에 끼워 손잡이를 누르는 방식으로 42행 성서를 1455년에 인쇄했다. 박병선 박사는 직지가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0년 이상 앞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인쇄 관련 서적들을 찾아보았다. 특히 쇠를 부어 만든 활자로 찍어 인쇄했다는 주자인시를 중점으로 연구했다. 그녀가 밝혀낸 직지가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다는 증거 첫 번째는 반대로 되거나 거꾸로 인쇄된 글자이고, 두 번째는 틀린 글자를 교정쇠 빨간색을 사용해 다시 썼다는 점, 세 번째는 글자 중간에 이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 끝에 1972년 세계 책의 날, 직지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이라고 공개했다. 이날의 발표는 세계 인쇄술 역사가 뒤집힌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녀의 노력으로 2001년 9월 4일 직지 심체요절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 박병선 박사의 또 다른 업적, 외교장각 의궤다. 외교장각은 조선시대에 세워진 건물로
왕실에 있던 일을 기록한 의궤를 보관하던 장소였다. 의궤라는 거는 왕조 국가에서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표준 의례서라고 그럴까? 이런 거는 법도를 지킨다는 그런 목적이었어요. 법도를 어긋나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만들어진 거죠. 1866년 10월,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침략했다. 하지만 조선에 패배해 후퇴하면서 외교장각을 불태우고 의궤와 왕실 문서들을 약탈해갔다. 그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의궤를 박병선 박사가 베르사유 별관 수리창고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하늘에서 별 딴 거 같은 기분인데 몇 년 동안 거의 10여 년 동안 이쪽을 다 다녀도 없었는데 거기에 그런 거 있다고 보니까 정말 그냥 눈이 팔짝 였더라고. 막 그 장댕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그래서 한동안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앉았었다. 어우. 의궤의 존재를 한국에 알린 박병선은 도서관에서 해고를 당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도서관 이용자 자격으로 외교장각 의궤의 열람을 신청해 297권 전권을 10년 동안 해석하여 그 내용을 책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출판을 지원해주는 곳이 없자 박병선 박사는 대통령에게 청원 편지를 썼고 서울대 규장각은 박병선 박사의 자료를 통해 의궤 되찾기에 앞장섰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11년 5월 27일 외교장각 의궤 전권이 돌아왔다. 의궤들이 영원히 한국 땅에 남아있도록 노력하고 그 대여라는 말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협심해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장기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간곡히 부탁하는데 이 의궤가 다시 불란서에 가지 않고 한국에 영원히 남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는 생전에 수집한 모든 연구 자료들과 재산을 인천 가톨릭대학교에 기부했다. 그녀의 일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인천 가톨릭대학교에서는 고인의 세례명을 따서 지은 루갈다 아카이브 자료관을 개관했으며 이곳에는 박병선 박사의 업적들이 고스란히 담긴 물품들과 사진, 연구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가치를 알고 공개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그러나 이 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꺼내서 세상에 공개하고 청주에서 이런 박물관이 또 만들어지고 또 이 직지의 어떤 가치를 홍보해서 국제적 위상도 강화하는 그런 것들 역할을 했다는 데서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거의 일생을 프랑스에 있는 한국 전적문화재를 바로 찾는데 또 바로 연구하는 그런 기초작업 이런 걸 하시면서 일생을 보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신은 이 나라의 역사와 진실을 지키기 위해 88년의 인생 여정을 촛불처럼 태우셨습니다. 이제 모든 끈을 놓고 편히 쉬십시오. 우리 모두가 또 다른 박병선이 되어 마무리 지을 테니 모든 서름
미련 다 버리고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이름은 우리의 기억에서 기억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영원할 것입니다.